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지혜의 빛,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인 공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반야심경은 짧지만 깊고 간결하지만 광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텅 비어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서로 의존하며 변화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포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또한 쉼 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한 측면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오온, 즉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색은 물질,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의지, 식은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우리를 구성하지만 이 또한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상호작용합니다. 따라서 온 역시 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덧없는 것에 매달려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업의 실패, 건강의 악화 이러한 고통은 모두 영원하지 않으며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공사상은 우리에게 연결의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로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공사상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뜻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불교의 여러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으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불교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경전의 핵심 사상이 바로 공입니다. 공이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는 의미로 오해하기 쉽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단순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 없이 상호 연결되어 변화한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즉,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모든 것이 마치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는 존재, 책상이라는 사물, 행복이라는 감정 등이 각각 고유하고 변치 않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공사상은 바로 이러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고 다른 것들과 관계 맺으며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나라는 존재의 공함입니다. 우리는 나는 나야,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생각하며 변치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느낍니다. 내 몸도 생각도 감정도 모두 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어제와 오늘이 같을까요?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또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는 우울할 수도 있고 어제는 좋아했던 것이 오늘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은 음식물 섭취, 공기 호흡, 노화 등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내가 먹은 밥알 하나하나가 내 몸을 이루고 그 밥알은 또 땅에서 자란 쌀이었고
그 쌀은 햇볕과 물과 바람의 도움으로 자랐습니다. 즉, 나의 몸은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은 외부 정보, 경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내가 어제 슬퍼했던 감정이 오늘 행복한 감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몸과 마음, 생각, 감정, 경험 등 수많은 요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변화하면서 잠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독립적인 실체를 찾아보면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면 바퀴 4개 달리고 엔진이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합니다. 공의 관점에서 본 자동차는 어떨까요? 자동차는 엔진, 바퀴, 핸들, 좌석, 철판 등 수많은 부품들이 조립되어 만들어집니다. 이 부품들은 각각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다른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 부품들을 모두 분해한다면 과연 자동차라는 것이 남아있을까요?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라는 것은 수많은 부품들의 일시적인 조합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물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마음에 의해 잠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상호의 존성의 지혜가 있습니다. 공사상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과 더불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의 존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것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꽃을 우리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하며 그 꽃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공의 관점에서 본 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꽃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흙이 필요합니다. 흙 속에 물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햇볕이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 등 공기 중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꽃을 피울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번식을 위해 꽃가루를 옮겨줄 벌과 나비도 필요합니다. 꽃이 피어나고 자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꽃은 흙, 물, 햇볕, 공기, 씨앗, 벌과 나비, 시간 등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 중 하나라도 없다면 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꽃 자체에 꽃이라는 고정된 본질이 있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잠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꽃의 공성입니다. 또한 행복이라는 감정의 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마치 고정된 실체처럼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의 관점에서 본 행복은 어떨까요? 행복이라는 감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보통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충족될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성취감을 느꼈을 때, 몸이 건강할 때 등의 경우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들과 상황들이 상호작용하여 잠시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행복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슬픔, 화 등의 감정도 그러합니다. 공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불교의 다른 핵심 개념인 무상과 무아와 관련이 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거나 형태를 바꾸는 등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 생각 등 여러 요소들의 일시적인 집합체일 뿐입니다. 공은 바로 무상과 무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공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의 지혜가 주는 이점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공 사상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통찰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즉, 집착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대부분 어떤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관계 등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고 변치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여 거기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집착할 대상이 사라지게 되고 집착이 사라지면 그로 인한 고통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령 우리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큰 아픔을 느낍니다. 이는 이 사람은 영원히 내 것이라는 집착,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공의 지혜를 이해한다면 이별의 아픔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과 자비심이 확장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의 존성을 이해하면 나와 남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복도 중요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관용과 자비심을 기르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를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를 오염시키면 결국 그 오염된 환경은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나의 행동이 다른 생명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죽음, 상실, 실패 등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은 고정된 내가 사라진다거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진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원래부터 고정된 나도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공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텅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해 중 하나는 공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은 결코 없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빈 컵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주스를 담을 수도 있고 연필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컵이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예로 칠판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씨를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칠판이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그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나 세상의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공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변화는 불가능하고 모든 것은 정체될 것입니다. 공은 생명력과 변화의 근원인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공 사상을 한 핵심적인 문장으로 압축하여 표현합니다.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이며 모든 설명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색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형태를 가진 것들, 즉 물질적인 현상과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현상계를 의미합니다. 공은 다시 말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이 상호 연결되어 변화하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공하다. 즉, 꽃, 나무, 사람, 자동차, 행복,
슬픔 등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독립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상호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공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텅 비어 있기에, 즉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변화할 수 있다. 텅 비어 있는 가능성 속에서 모든 현상이 펼쳐진다. 결론적으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은 모든 현상이 실체 없이 변화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그 비어 있음이 곧 모든 현상의 가능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과 자신을 깊이 관찰하고 설명한 예시들을 떠올려보면 점차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공은 허무주의나 아무것도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집착과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진리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을 덜고 세상과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사유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반야심경을 묵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혜의 빛이 샘솟아 여러분의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